누구 안 들었어? 하민이, 은비, 이제 됐나? 왜 튕겼나? 자, 봅시다.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재밌어? 자, 책 다 읽은 사람. 저요. 좋아. 또, 없어? 누구? 응. 하민이 책 다 못 읽었어? 네, 책은 있어? 책 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저 34페이지요. 34페이지. 너 그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안 했겠네? 아니요, 했어요. 몇 문장? 10문장. 한자는? 다 외웠어요. 응. 서연이 책 몇 페이지 읽었어? 저 137이요. 어? 137페이지요. 음, 문장 쓰기, 문단 쓰겠어? 네. 몇 문장? 저 5문단에 26문장이요. 음, 한자 다 외웠어? 한자 못 외웠어요. 야, 야, 책 다 몇 페이지 읽었어? 저 책 못 읽었어요. 책 못 읽었어? 네, 음, 그러면은 한자 다 외웠어? 네. 혜윤이, 안혜윤? 음, 네. 음, 책 다 읽었어? 몇 페이지 읽었어? 아직 책이 안 왔어요. 어, 그러면은 한자 다 외웠어? 네. 안혜윤 내 전화 씹던데? 아니, 부담스러워요.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어, 그냥 주문하는 게 더 좋은데. 공부는 부담스러워야지. 아니에요. 응? 내가 따로 응,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 거 더 있어가지고 응,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자, 음, 좋아. 네.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네. 몇 문장? 저 40문장이요. 한자 다 외웠어? 네. 두원이 책 다 읽었어? 아직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51페이지.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못했어요. 한자는? 다 외웠어요. 응. 서준이 몇 페이지 읽었어? 아직 못 읽었어요. 그러면 한자 다 읽었어? 아니요. 오케이. 자,
상식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호민이 세계보건기구가 있는 도시는 하민이 네, 네. 세계보건기구가 있는 도시. 세계보건기구 있는 도시요? 음, 제네바. 지네바. 소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는 독일, 독일. 시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무엇이라 불리는가? 가상화폐, 가상화폐. 혜연이 탄소 중립. 자, 탄소 중립은 어떤 의미인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쓴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그렇죠? 영어로 만드는 거. 좋아. 하멜 표류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 쓴 것인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구원이 1야드는 몇 센티미터에 가까운가? 91cm. 91cm. 소준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결정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노르웨이. 담비. 담비 일찍 못 들어.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몇 번? 담비 네, 몇 번이냐고? 대한민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너 책 다 읽었어? 축제요? 책 다 읽었냐고? 아니요, 문장 쓰기도 안 했지? 네, 한자 못 외웠지? 네, 음. 자, 그다음에 한민이 페르소나라는 용어에 심리학에 처음 도입한 인물은 누굽니까? 융이요. 그러면 페르소나의 뜻이 뭡니까? 그, 음, 그, 자기 자신의 그 가면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 어떤, 어우, 잘하네. 자, 서현이,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마찰력, 네, 마찰력이죠. 시야, 공기의 주요 성분은? 질소, 질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 저거 상조흡기 할 때 질소를 투입하죠. 혜윤이,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비, 응? 이? 브뤼셀? 브리셀, 음, 좋아. 한국 유사를 저술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1년, 한국 사기는 김부식이죠. 구원이 소리의 속도가 가장 느린 매질은,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데 가장 느린 매질은 뭘까요? 항공, 진공. 서준이 미국의 현행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가? 4년. 어? 4년.
4년 중문제죠. 담비. 다음 중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 학파는,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뭐냐면 정부에서 그 많이 간섭 안 하는 거죠.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거예요. 경제에서. 어딜까? 16번. 몇 번? 몇 번이냐고요? A, B, C, D 중 A. 틀렸죠?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이하씨.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서바이벌 17, 18, 19, 20 서바이벌입니다. 이거는 50점씩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네 개에 들려야 돼.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서연, 좋아. 혜윤, 알았어요. 자, 지금 갑니다. 17번. 노벨상 중 가장 마지막에 제정된 상은 좋아. 혜윤, 주화가 먼저 했어. 어디? 경제학상. 맞습니다. 경제학상. 이거. 자,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는 서연, 서준, 혜윤, 서연이 먼저 서연. 뭐야? 대동단결, 틀렸어요. 다른 사람. 서준, 어, 혜윤, 서준. 서연, 서준이 먼저 했어. 서준. 서준 뭐야? 가보게요, 반대. 틀렸어요. 또, 혜윤, 혜연이. 저격, 왜 척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외놈들을 배척하고 양놈들을 배척한다. 2번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부분은 좋아. 서준, 혜윤, 어? 저요? 좋아. 몇 번. 망막이요. 네, 망각입니다. 주화는 2개 맞췄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없어. 네. 그래야지. 자, 그다음에 소확행이란 말에서 소는 무슨 뜻인가? 서준, 서연, 혜윤, 서준이 맞다. 뭐지? 작다. 작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솔직히 공부 재밌는 사람 없죠? 나밖에 없네. 나는 공부가 재밌는데. 재수 없다고? 자, 봅시다.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참, 이런 책을 쓰는 어른도 참 그렇다, 그지? 응. 나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보면서, 야, 나도 내가 공부한 거 책을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한때 공부를 전혀 못했던 저자 박성혁이 어떻게 공부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는지를 고백하고 그 깨달음의 과정을 청소년 독자들에게 나누는 공부 동기부여형 에세이. 예. 자,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부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따뜻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여러분, 이거와 유사한 책이 진짜 하나 있었어요. 책 이름이 김승수라는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사람이 한번 볼까요? 누군지. 김승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사실 세상 일을 해보면 느껴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장승수구나, 장승수. 아마 이 사람 지금 적을 거야. 변호사일거 변호사. IQ 113, 내신 5등급, 집에 가난해서 가스, 물수건 배달, 포크레인 조수,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변호사 장성수라고. 어우, 많이 늙었네. 잠깐 한번 봅시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 공부가 제일 어렵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사회생활에 보면 공부가 제일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공부예요. 공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의사나 뭐 변호사나 또 뭐 강사나 이런 사람이 받는 가치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인데 한번 봅시다. 보이죠? 많이 늙었네. 어유, 그치 벌써 30년 됐네. 근데 이제 얼굴 새카맣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 제목은 당연히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공부가 가장 쉽지는 않으셨고요. 그렇죠. 공부가 어떻게 쉬워요? 누가 그걸 공부를 쉽다고 해요? 강순수 변호사 지금은 얼마나 성공했나. 보시다시피 뭐 이게 다죠 뭐.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보시다시피 나는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멋있는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그런 적은 있었죠.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재건축 이런 사건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사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 적이 있죠. 자녀분의 공부는 어떻게 해? 학원 같은 데를 하나도 보내질 않았어요. 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안 가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놀게 해줬어요. 놀게. 너도 학원 가라. 안 간대요. 그럼 혼자 책 사가지고 아빠가 하던 대로 해볼래? 해본대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 라는 그 가치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요즘 세상이 정말 개천에서 여기 훨씬 하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용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잖아요. 용이 되든 뭐 호랑이가 되든 뭐 고양이가 되든. 저도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전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20대다, 10대다 라면 다른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멋있잖아요. 그런 꿈을 꿨겠죠. 양복 잘 안 입는데 오랜만에 한번 차려입었어요. 너무 그대로 딱 그대로라고요? 숨이 딱 그대로셔가지고 지금 약간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머리카락이요. 26년 됐어요, 26년. 그때 시절 영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죠. 왜요? 쑥스러워서 안 보죠. 자기 걸 어떻게 봐요. 글쎄요? 변호사 장성수라고 합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을 출판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그 이후에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뭐 사는데 편안해졌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경제적인 수준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많아졌죠. 엄청난 돈이었죠.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좀 등록금은 이제 장학금. 맞다. 수석 입학하셨는데 수석 입학하셨는데 당연히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그럼 오히려 대학생 때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으셨겠어요. 그랬죠.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셨군요. 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대학생들이 하는 거 다 똑같죠. 서울대학교 입학하시고 나서 워낙 또 유명해지셨다 보니까 여러 소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학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아주 사진 않았지만 그렇게 뭐 실망적이진 않았는데 학점 빗불 정도 나오셨나요? 어이 그 정도는 당연히 나오죠.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2022년에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어요. 지금 새롭게 그게 나온다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지금도 팔린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책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역경을 이겨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은 당연히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부라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나 놀이 어떤 것보다도 해보면 참 재밌는 작업이구나.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공부가 가장 쉽지는 않으셨군요. 그렇죠. 공부가 어떻게 쉬워요? 누가 그걸 공부를 쉽다고 해요? 나는 공부가 가장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보면 재밌어요. 그게. 잘하면 재밌어요. 이게 잘한다는 게 성적이 좋아야 재밌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그 재미가 엄청나게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장순수 변호사 지금은 얼마나 성공했나. 보시다시피 뭐 이게 다죠 뭐.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보시다시피 자랑할 게 뭐 있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제가 16년 변호사 했잖아요. 그 10년
넘게 죽으라고 일했어요. 잠도 안 자고 일했어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반을 잡은 거죠. 제가 변호사로서. 조그마한 사무실이 조그마한 로펌이지만 대표로서 이렇게 기반을 잡은 거죠. 법대에 진학하신 이유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90년대잖아요. 90년대.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지인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 살다 보니 법대를 가면 뭘 하고 뭐 공대를 가면 뭘 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알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만연히 서울대학 서울법대 이런 만연히 생각을 한 거지. 누구처럼 뭐 이렇게 나는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멋있는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요즘은 이제 제가 살던 시절과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20대다 10대다 라면 다른 꿈을 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20대라면 그럼 어떤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다,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멋있잖아요. 그런 꿈을 꿨겠죠. 막 우주도 간다 그러고 차도 그렇죠.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그 친구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이는. 멋있잖아요. 개척해 나가는 쪽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건데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보람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경험이 나한테 이 변호사 일을 할 때 참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던 순간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말로 하면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을 해야 돼요. 변호사는 고객과 그 일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법률가로서의 중심을 지켜야 되지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내가 완전히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가스 배달, 물수건 배달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 물수건도 배달하네요.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걸 배달해주고 또 쓰고 난 걸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고. 그런 적은 있었죠.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재건축 이런 사건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사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 적이 있죠. 아파트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뭐 하는지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게 뭘 하는 건지. 막 시멘트 덩어리가 있고 막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 저게 뭐 하는 거지? 이제 보면 그 안에 있어 봤으니까 그게 저게 저거구나 라는 거 알아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은 적이 있죠. 마기를 하시고 그러셨던 이유가 또 동생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동생분께서도 굉장히 지금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뒷바라지를 뭐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동생은 지금 행정고시를 합격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과장으로 공부하죠. 복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프로테스트까지 받았죠. 프로테스트 통과했죠. 프로테스트. 육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몸을 움직이고 있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격한 운동 특히. 택시 운전보다는 건설 업무가 좀 더 맞았다. 보다시피 내가 키가 작잖아요. 체구가 작잖아요. 체구가 작아서 힘을 키우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 힘이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도 벌고 힘도 체력도 키운다. 그런 의도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자녀분의 공부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같은 데를 하나도 보내질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안 가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놀게 해줬어요. 놀게. 중학교를 갔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학원에 가서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인수분해 갔더니 뭐 방정식이었더니 다른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너도 학원 가라. 안 간대요. 그럼 혼자 책 사가지고 아빠가 하던 대로 해볼래? 해본대요. 서점에 가서 수학책을 사줬어요. 한번 공부해봐라. 해본대요. 그 틈틈이 하는 것 같아요. 틈틈이. 의외로 성과도 잘 나와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반에서 한 10등만 하면 된다고. 1등 할 필요 없다고. 10등도 너무 잘하는데 그걸 더 뭐라 그러나. 중간만 하면 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공부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뭐. 그러면 다른 거 해야죠. 맞는 걸 해야죠. 자기가 즐거운 거.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었다니까. 그 공부라는 공통된 주제를 놓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애하고 훨씬 친밀감도 느껴지고, 요즘은 그게 제 삶에서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조금만 공부해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진짜 좋았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이렇게 자식과의 그러니까. 교감에서 이렇게.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 라는 그 가치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네.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는 말이 엄청난 사교육 비용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누가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다고 해서 못하고.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장승, 이 사람도, 굳이 공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투자했을 때 가장 그래도 노력 대비 효율성,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응? 자, 저장 좀 할게요.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 열심히 한다. 열심. 응?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열심. 그 열심이 그거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울 열정. 마음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예. 목사님은 글을, 책을 좀 자주 내잖아요. 근데 책 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재밌고. 지금도 또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가 재밌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따뜻하고 설득력 있게 끌어낸다. 끌어낸다. 책의 도입부의 저자는 나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한다.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고 학교에 가는 것이 괴로웠으며 수업은 따분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문득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작은 의문을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자, 목사님도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이제 에, 우리도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내가 보니까 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되니까 점점 망해가더라고. 와, 안 되겠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뭐 내가 운동도 못하고 공부밖에 없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 공부라고 하는 게 어, 이렇게 하기 싫어서 하면 소극적이잖아. 소극적이면 계속 공부에 끌려다녀. 근데 공부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해야 돼. 투쟁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어느 임계점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공부가 재밌어져.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실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요. 즐겁고. 그래서 이왕 할 거 아주 전투적으로 하는 거야. 아주 일정별 짜놓고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그 공부 자체가 어, 나를 괴롭히는 게 돼. 그래서 그 이제 학습 우울증까지 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성적은 늘 하위권에 있고 학교 가는 거 괴로웠으며 수업은 따분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돌아 문득 생각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젊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왜 공부할까는 질문을 시작해서 스스로 공부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공부는 단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는다. 그는 공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지식은 단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는 근데 여러분 이제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공감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이렇게. 그 자기밖에 몰라. 근데 좀 책을 읽고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완전 시야가 넓어지면서 세상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공부방 오면 무조건 독서를 시키죠. 자,
공부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변하는 순간은 바로 자신의 삶과 연결될 때이다. 책을 읽고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낄 때 그 순간 하나하나 모여 재미가 된다. 저자는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점점 공부가 재밌어진다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자, 특히 그의 기억력이나 머리 좋은 사람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머리가 좋아져요. 음. 그게 이제 기술이니까. 테크닉이 좋아져요. 우리 저기 중등부 공부방 애들도 단어를 계속, 뭐, 일주일에 계속 단어를 외우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야, 예, 뭐 거의 처음에는 막 20개씩 10분 동안 외우라는데 잘 못 맞았는데 거의 만점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공부는 결국 의지의 문제이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하루 한 페이지를 한 문장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뭐요? 결국 나를 바꾸었다고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통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믿음의 메시지다. 최근 크게 공부 동기, 공부 태도, 공부 습관, 공부 기술 순서로 전개되며 각각의 주제에 맞게 짧은 이야기와 성찰을 섞어 이야기 쉽게 소설낸다. 중간중간 실패와 저지르기는 실제 사례와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실려 있어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공부는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전의 길이며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태도라고 저자는 말한다.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요 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공부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미화가 아니라 실제 공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넓히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쓰게 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 읽어오시고 문장 쓰기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